STO의 미래학이라는 주제로 일단 오늘은 1차 강의만 할게요. 이게 팔라제 작가의 그림을 계속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오늘 1차 강의를 해놔야 다음에 2차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댓글에 해주셔도 되고요. 자, 금융감독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자본시장법을 다루는 그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주식을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큐리티 토큰 또는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이프티, 그러니까 좀 더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토큰은 코인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여기에 관한 1년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영상들을 제가 한 7개 정도 봤어요. 7개 정도 보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시작부터 가까운 미래까지를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제 강의는 먼 미래까지 예측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고리들의 분석의 장점이죠. 뭐 10년 후의 미래까지를 미리 말을 하는 게 이제 제 채널의 장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상식적인 거 그냥 다 건너뛰려고 하는데, 상식적인 거는 다른 사람들 강의 들으면 되니까요. 건너뛸 건데, 이게 대략 어떤 교집합에 속하냐면, 보통 우리가 세계의 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토큰 증권은 CBDC의 영역에 속해. 일단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정부에서 사실 세금을 더 얻기 위한 정책이기도 한데, 이 토큰 증권을 활성화해서 세금을 더 얻겠다라는 큰 도둑의 발상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가장 큰 조직이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자릿세라던가 통행료를 받는 큰 도둑이잖아요. 큰 도둑.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디지털 화폐화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더 늘어나게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은 CBDC 영역인데, 제가 그동안 쭉 영상에서 얘기해 왔던 덕후 경제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또 덕후 경제. 그래서 토큰 증권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자산이나 프로젝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덕후 경제죠. 팬덤. 꼭 팬덤이라는, 그리고 토큰 증권에는 후원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후원의 개념. 그러니까 마치 고리들한테 아미고님들이 후원하듯이 앞으로 세상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형태의, 그것이 프로젝트가 됐던, 자산이 됐던, 아이디어가 됐던, 아이디어 지식재산이 됐던 간에 그것이 동물이든 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림이든 뭐든 간에 약간 팬덤과 후원의 그 형태가 대거 도입이 됩니다. 그 덕후 경제가 새롭게 하나의 이 지구의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토큰증권이. 그리고 또 하나가 글쎄 CBDC하고 또 하나의 큰 형태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이거는 워낙에 큰 원이에요. 그건 뭐냐, 블록체인이라는 큰 원이입니다. 웹 3.0이라고 하죠. 이 큰 테두리 안에 이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덕후 경제 안에 있는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CBDC의 본격적인 출현을 뭐랄까 굉장히 국민들의 저항 없이 이게 국민들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 CBDC를 확 퍼뜨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 이 코인 세력은, 비트코인이나 기존의 코인 세력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블록체인 웹 3.0 또 하나 AGI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쓰지 않고 그 세력들은 여기다가 비트코인이라고 쓰고 싶을 거예요. 아마도 수익 창출을 해야 되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분들한테는 불행하고까지도 이 CBDC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국가나 중앙은행의 생각은 뭐냐? 사실 실질적인 근거도 없는 코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거래소에서 조 단위 수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덕후 경제가 어떤 실물이나 실질적인 아이디어나 뭔가 어떤 계획, 좋은 계획이나 이런 또는 선본홍제와 관련된 어떤 홍익인간의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여기 그 코인 업계에서는 뭔가 실물도 없고 또 홍익인간적인 것도 아니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좀 환경 파괴가를 일으키고 그래. 그래서 BTS 아미들이 BTS의 동영상이 코인으로 거래되는 거를 반대하는 시위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그 채굴 과정에서 일으키는 환경 파괴, 이게 BTS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대 시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거기에 관한 영상 제가 밑에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BTS 아미들이 코인 거래를 반대하는 그 시위 관련된 기사하고, 또 2년 전에 제가 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미래에는 만물 코인이 생긴다라는 주제로 디지털 트윈스와 사실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디지털 트윈스 개념이에요. 이 토큰증권하고 AGI 블록체인 또는 양자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AGI 블록체인 웹 3.0 양자 컴퓨터가 만드는 세상 속에서의 일어나는 디지털 트윈스라는 아날로그의 세계가 디지털화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세밀한 것까지 디지털화되는, 그것으로서 디지털화됨으로써 그 디지털 속에서의 어떤 가상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도 개발할 수 있고, 위험 요소도 피할 수 있고, 또는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도 쉽게 나올 수 있고, 양자 컴퓨터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해법들을 내놓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해법을 내놓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스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토큰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디지털 트윈스화 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 미끼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미끼. 그거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촉발시키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이것이 바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수익을. 이게 이제 그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지털 트윈스가 굉장히 앞당겨지는 겁니다. 토큰줌까지 그런 역할을 하고, 제가 이제 큰 원을 3개를 그리고 나서 어떤 키워드들을 이제 하나씩 적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토큰 증권을 놓고 덕후경제에서는 자, 여기는 디지털 트윈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여기도 뭔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코인 세력은 여기에 이제 뭐 코인이 들어가면 얼마나 이제 좋아하겠어요. 근데 저는 안 집어넣어주죠.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교집합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냐, 여기가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후분투 개념이 들어가요. 후원형 분산 투자예요. 요게 CBDC와 함께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후원형 분산 투자, 후분투가 들어가게 돼요. 키워드를, 이거 제가 만든 용어예요. 후분투라는 말은. 우분투, 리눅스 같은 우분투라는 그런 OS도 있긴 한데, 거기 상당히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연기적으로,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연기적으로 정보를 순식간에 공유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기적인 개념이 우분투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기 때문에 나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으로 너가 잘 되면 나도 좋을 거야 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투자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뭘로 할까 하다 그걸 후분투라고 했어요. 후원형 분산 투자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CBDC하고 블록체인하고 뭐가 들어가냐면 코인이 아니라 중앙통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관리 가능한, 블록체인으로 관리 가능한 이 블록체인 영역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뭔지는 이제 뭐 이렇게 발표를 할 거야, 아마 국가에서. 어떤 형태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 STO 간에, STO가 무수하게 많은데,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예를 들자면, 송아지 STO가 있고, 그림 STO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송아지 STO 그만두고, 그림 STO로 갈아탈래. 내가 송아지에 투자했는데 고리들 그림이 훨씬 나을 것 같아. 나 고리들 그림 STO로 갈아탈 거야 할 때, 그때 얘가 중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환전 같은 게 일어나고 다시 이쪽으로 갈아타게 되는 중앙 정거장 역할을, 가치와 가치의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환율을 이렇게 맞춰주듯이 그 정거장 역할을 해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하게 되는 건데, 그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인 표준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이 중앙이라는 것은 글로벌한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UN 같은 그런 중앙인 거죠. 거기서 통제하는, 관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 전체 경제 영역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1차 강의니까 큰 그림만 좀 해보자고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기존에 주식을 거래하고 채권을 거래한 증권사에서 미친듯이 증권사 한 10군데, 메이저 증권사 10군데가
이미 STO가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STO가 어디 갔어? 안 적었나? 여기에 만물 코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코인. 제가 이 만물 코인이라는 용어를 전에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토큰이라고 바꾼 것 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코인이란 뜻이 사기 피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이야. 그래서 국가에서 토큰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만물 토큰화 되기 때문이에요. 100원 단위로 투자가 가능한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1000원 단위로 투자가 가능한 건 금방 올 것 같거든요. 저는 2년 내에 온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커피를 2,000원짜리를 먹을까 4,000원짜리를 먹을까 하다가 3,000원짜리를 먹자. 그리고 1,000원짜리는 그림 STO 투자하자. 그래서 STO 앱을 딱 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0원 단위로 그러면은 1만 표시하면 돼요. 내가 10,000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10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각각의 예를 들어서 판화라고 치면 진품이다 그러면은 10만원 단위, 100만원 단위로 아마 쪼개놨을 거예요. 쪼개놓는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제 그림도 STO가 될 거고 제 판화도 STO가 될 거예요. 특히 뭐 판화 중에 8번이나 88번이다. 그럼 그거 하나만 STO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의 가격 상승분, 그리고 이제 되파는, 즉 88번을 좋아하는 중국인한테 이거를 10배 되팔 건데, 이게 100만원인데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만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쪼개려면은 만원 단위로 하면 안 되고 1,000원 단위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최대치는 최대한의 또 상한이 있어요. 200만원짜리 판화를 STO를 할 때는 20만원 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인당. 그 상한선이 있어요. 또는 2만원 이상 투자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한 1000명 정도가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STO 회사에서는 상한선을 둘까요? 왜? 그게 이제 증권사에서 달려드는 이유와 같은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만물 토큰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권사에서는 STO를 통해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어떤, 또는 뭐 챗GPT일 수도 있고, 그 인공지능 거기다 플러스 시켜버리면 돼요. 챗GPT한테 투자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우리들 제 그림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인공지능하고 STO가 결합되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당근마켓에다가 당근마켓하고 주식시장이 결합한 듯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당근마켓하고 주식시장하고 검색 엔진하고 이렇게 막 붙어있는 듯한 그런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토큰증권이 가져올 미래예요. 그러니까 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자,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일자리에서 물자리로 간다. 일자리가 놀자리가 된다. 일자리가 놀자리가 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까지도 줄어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 그리고 로봇값이 싸지면 아주 허드렛 일까지도 줄어들게 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 기본소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능이나 지식이 좋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었는데 향후에는 벌 수 있는 수입이 뻔해요. 대부분이 이제 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서민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제로 바뀐단 말이죠. 그걸 이제 리퀴드화 경제라 그래요. 소뚜껑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지금 어디 갔어? 그 책에 나오는데 그건 2부에서 좀 자세히 보여줄게요. 갖다 놨으면 좋았는데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서문에 제가 블록체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가치 평가 공유 교환 만물가치 가치 평가 공유 교환만 10글자로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바로 그 세상이 이 만물 토큰인 STO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미래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제 STO와 STO 간의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의해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수많은 토큰 중에서 약간 기축 토큰의 역할을 하는 어떤 토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토큰의 특성은 뭐냐면은 다른 투자보다 더 안정적일 것, 어떤 수익률이 안정적일 것, 전 세계의 부자들이 그 토큰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수익률이 좀 좋을 것,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메이저 기축 토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미술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술품 중에서 그 미술품 토큰들 중 수많은 토큰들 중에서 바로 저 고리들의 그림 자체가 미술품 토큰들의 기축 토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림이 미래의 기축 통화의 그 본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그림들 중에 기축 그림이 고리들 그림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STO 영상들을 보시고 앞으로 나오는 것마다 빼놓지 말고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한번 보시면 그 미래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게 적어놓은 메모장이 있어요. 메모장인데 여기서 못한 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 또 그림을 계속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NFT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NFT. 그러니까 무수하게 쪼개진 NFT 같은 거예요. 이게 그 STO라는 게 같은 거예요. ST가 잘게 쪼개진 NFT 같은 거죠. 그것이 그림의 권리 자체를 실물은 조각 투자를 했는데 실물을 자기 집에 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그 투자한 STO 투자한 분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분에게 편화 하나씩을 그냥 선물로 드리고 가장 많이 투자한 분께 또는 분들께 6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6개월 단위 몇 달 단위랑 같이 그 옛날에 그 콘도 회원권 이용하듯이 진품을 소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제 그림이 너무 고가가 됐을 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한 거의 100억대 이상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수장고, 개방형 수장고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방형 수장고에 프리패스를 주는 거죠. 그 STO에 제 그림에 특정 그림에 많이 투자한 분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 물론 기존에 저에게 투자한 모든 것도 다 인정해 드릴 거예요. 그 다양한 앞으로 들어올 분은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내야만이 그 혜택을 받을 거고 지금까지 아미고님들은 적은 돈으로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거는 당근마켓인데 NFT 당근마켓 같은 느낌인 거죠.
NFT 당근 마켓인데 거기에 그 각각의 NFT들이 주식과 같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그런 미래가, 그런 플랫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바로 그 플랫폼을 잡으면 그러니까 동네 초등학생도 1,000원씩 투자하는 투자의 그러니까 일자리가 놀자리로 바뀌었을 때는 일을 통해서 뭐 공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투자를 즐기면서 돈을 버는 뭐 이런 형태, 대다수 인간들이 그런 형태로 바뀌면서 이 토큰 증권을 다루는 플랫폼이 거대한 지금의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를 뛰어넘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미 증권회사들이 현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부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그 강의를 들어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증권사가 그 플랫폼을,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을 장악하고 싶다. 그래서 선점하고 싶다. 그래서 메이저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꿈. 자, 그래서 조만간 이 STO 시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좀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자. 이 말이 왜 유행을 하게 되냐? 고토 회복인데 왜 유행을 하게 되느냐? 지금 규제를 거의 없애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에서 STO 발행권에 누구나 다 발행할 수 있게 지금 맨 처음에 20억 30억이 있어야만 그 발행의 권리를 주겠다, 자기 자본금을 이렇게 증명을 해야만 주겠다 하다가 그걸 없앴어요. 가이드라인에서. 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유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TO 시장이 막상 열리게 되면, 내년부터 열리게 되면은 허접한 STO들이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은커녕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STO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선전은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국가에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이유는 뭐죠? 이걸 활성화시켜야만이 CBDC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국가의 세금이 늘어난다. 그것 때문에 이거 진입장벽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는. 하지만 우리 이제 이걸 당근마켓처럼 이제 STO 토큰 증권의 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유행어가 등장을 합니다. 고리들 그린 토큰으로 손실을 회복하자. 네, 고토 회복이라는, 제가 지금 뭐 만수라든가 이렇게 간도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고토 회복이 STO 플랫폼에서 나중에 하나의 유행어가 된다. 고리들 그림 토큰으로 나 손해를 만회하고 회복하자. 네, 이상입니다. 약간 농담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써니. 네.